매끈한 깐달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무슨 스킨케어 화보 찍을 때 이거 바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커버력과 모공 커버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게 끝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으로 유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지금 이거 어떤가요? 너무 이거 좀 개오바예요? 기깔난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TV를 배경 삼아서 찍고 있습니다. 개오바인가요? 개오바면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드디어 올영 파데 리뷰의 서막을 여는 올리브영 촉촉 파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총 이렇게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세미 매트편, 매트편 이렇게 주르륵 리뷰를 해볼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들은 제품명이나 상세 설명란에 이제 광채, 촉촉, 물광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제품들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 중에서도 약간 좀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로 가져왔습니다. 모음 제품인 만큼 제 제품을 자세하게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그 한 제품의 장점, 단점, 그리고 추천하는 대상, 마지막에는 커버력이나 광채력 이런 걸 순위를 매겨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킨푸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가장 쉬운 제품이에요. 일단 가격이 제일 쉽습니다. 지금 이걸 찍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올영에서 10,000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손으로 토도독 올려서 퍼프로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다른 제품들은 물광 팍, 광채 팍, 커버력 끄끄하게 이러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이스킨밥 배럴의 정석인 느낌입니다. 내 원래 피부보다 좀 더 좋아 보이게 해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미 글로우에 가까운 제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커버력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고 나의 피부톤을 드라마틱하게 보정해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저는 모공 커버력이 살짝 아쉬웠어요. 다크닝은 거의 없는 편이고 건조함도 크게는 없었지만 눈가주름이 아주 살짝 부각되는 게 보였고요. 얼굴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 약간 비비크림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형 자체도 어느 제품이나 잘 어울러질 제형이라서 어떤 쿠션으로 두들겨줘도 수정이 잘 될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그냥 개인적으로 퍼프와의 궁합이 가장 좋았습니다. 추천 대상은 나는 피부에 답답함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는 제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P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정체성은 물광막이에요. 바르고 나면 가볍게 물광이 한 겹이 싹 씌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감이 전반적으로 되게 예쁘게 뽑혔기 때문에 각자의 톤에 맞게 구매를 하신다면 화사한 컬러감과 그리고 물광막을 연출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신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가볍게 올라가는 만큼 좀 커버력이 낮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커버력이 가장 낮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이 제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성이신데 피부에 잡티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커버력이 있게 올라가는 파데보다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데 광을 내주는 제품이 훨씬 잘 어울리시거든요. 대신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도구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공들여서 밀착을 시켜준 날에는 지속도 굉장히 오래되는 편이었고 광도 오래 유지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토도토독 올리고 퍼프로 그냥 두들겨주고 나간 날에는 진짜 지속력이 최악이었습니다. 코에 막 찍히고 막 마스크 묻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마스크가 해제되다 보니까 이제 빛을 발할 제품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마스크뿐만이 아니더라도 밀착력을 높아주는 건 중요하니까 이 제품을 바르실 땐 좀 공들여 발라주시는 걸로 합시다. 저는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스파츌라랑 퍼프와의 궁합이 가장 좋았습니다. 추천 대상은 잡티 커버보다는 피부 결, 광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건성이신데 잡티 하나도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한번 발라보시면 아주 그냥 피부가 예뻐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제품은 자빈드 서울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 제품이 그렇게 글로우한 제품이 아니에요. 세미매트한 제형에 이게 윤광을 넣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제품을 설명을 안 보고 그냥 발라봤을 때는 이게 세미매트하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세 설명란을 보니까 세미 글로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스킨케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제형이에요. 이 제품은 커버력과 모공 커버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게 끝입니다. 저 진짜 자빈드 서울 좋아하거든요. 저 쿠션 영상에서도 자빈드 서울 쿠션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매트 버전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진짜 좀 죄송합니다. 진짜 자빈드 서울. 일단 이 제품은 너무 비싸요. 정가가 42,000원인가 그랬는데 상시 할인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기획 세트라고 해서 이제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드럭스토어 제품에서 이제 4만 원이 넘어간다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정가를 낮추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르면 약간 끈적함이 느껴져요. 건조함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스킨케어를 이제 대충 하고 넘어가지도 않고 건조함을 크게 느끼는 피부가 아닌데도 이제 건조함이 느껴졌다는 게. 다음 문제는 이제 유분이 좀 폭발을 하더라고요. 적당히 T존에 나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누가 봐도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으로 유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야 되는데 다빈드 서울이 전반적으로 색감이 좀 이게 다운이 되어서 나왔어요. 만약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자기의 원래 톤보다 한 톤 더 높은 걸 사시는 게 조금 더 만족함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하는 대상을 커버력을 중요시 여기는 약간 세미매트하지만 윤곽이 살짝 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억지로 말을 해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추천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엄연히 제 취향입니다. 어떡해. 네 번째 제품은 에스쁘아 제품입니다. 제가 비글로우 라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쿠션 리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좋은 평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파데는 괜찮더라고요. 사실 제가 구매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유튜브님께서 굉장히 극찬을 하셔가지고 영업당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도 에스쁘아 비글로우를 바른 상태고요. 이 제품은 매끈한 깐달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약간 윤광 60에 이렇게 수분광 40인 그런 느낌입니다. 묵직하게 광을 잡아주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통했을 거야. 컬러감은 뭐 말해 뭐해입니다. 컬러 정말 잘 뽑잖아요. 그런 게 다 합쳐져서 되게 깐달걀같이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속력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지속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유분 폭발도 크게 없었고 뭐 주름 보강, 모공 보강 이런 것도 크게 없었습니다. 광도 꽤나 오래 유지되는 편이었고요. 다크닝이 아주 살짝은 있었지만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볼 부분에 살짝 뜬다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처음부터도 오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도 오 이랬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한 제형이기 때문에 브러쉬나 퍼프로 한 겹 깔아주고 퍼프로 마무리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나는 좀 완벽하게 이제 묵직한 이제 광 표현을 내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다 아실 거야. 전반적으로 괜찮은 글로우 파데를 구매하고 싶었다. 대신 파데 컨트롤을 어느 정도 좀 잘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쓴 지 가장 오래된 제품인데요. 예전부터 사놨다가 다시 쓰려다 보니까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구매를 하면서 새로 보니까 컬러가 더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5의 바닐라 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잘 썼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부터는 안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써봤는데 와 진짜 첫 피부 표현이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에스쁘아는 약간 묵직한 윤광 블루 빔 이런 거였다면 클리오는 좀 이렇게 수분 광채 막 물 철썩철썩 약간 이런 느낌? 게다가 커버력도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랐을 때 피부가 진짜 정말 예뻐 보입니다. 무슨 스킨케어 화보 찍을 때 이거 바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도 괜찮습니다. 정가가 3만 원인데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할인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브러쉬까지 증정이 되거든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너무너무 예쁜 첫 피부 표현에 비해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막 광이 다 죽거나 막 유분이 폭발하고 막 미친 듯이 무너지고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처음이 막 너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찢었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제 지속력 면에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속력은 뭐 모공 부각이나 주름 부각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입가 쪽이 살짝 떠 있었고요. 근데 다크닝도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광채가 도는 제품이라 그런지 이제 나비존 모공 부분이 살짝은 부각되는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스파츌라나 브러쉬로 처음 깔아주고 퍼프로 마무리 해주시는 거 굉장히 추천해드리고요. 이 제품을 추천하는 대상은 나는 가격도 좀 보면서 수분, 광채, 빔 이런 느낌이 좋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는 커버력이 중요하다. 클리오 가시면 되고요. 나는 광채 중에서도 수분 광채 하면 클리오, 윤광 광채 하면 에스쁘아, 가벼운 물광막 하면 피 가시면 됩니다. 나는 무조건 가격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스킨푸드, 나는 지속력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 나는 건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빈드 서울 말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촉촉파데 5종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 리뷰할 매트편, 세미매트편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좀 더 세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